그럼 또 마지막 아이템, 마지막 이슈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것, 네, 저희가 장제원 국힘의원이 성폭력 이용 논란을 네. 다루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네요. 네. 이게 참 그쵸. 지난주였나요? 3월 4일. 3월 4일 날 이제 그게 보도가 되고 이제 얘기가 되기 시작했는데 일단 처음에는 부인을 하셨었던 걸로 제가 봤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처음에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 그 국힘 의원이 성폭력으로 이제 입건이 돼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JTBC 뉴스 단독 보도가 있었던 거고요. 장제원 의원이 이제 대학 부총장으로 있던 2015년도에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최근에 접수된 거.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일이 최근에 접수된 거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장 의원이 그 이후 여러 차례 그런 회유성 문자를 보냈다.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내가 힘들다고 하자 합의금으로 2천만 원을 건넸다라고 그럼 주장을 했고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술을 마셨지만 2차 술자리가 끝난 뒤에 자기는 집으로 돌아갔고 호텔에 간 적도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JTBC가 7일에 다시 단독을 합니다. 예, 그게 뭐냐면 장제원 의원 그 사건 당일 술자리 동석자가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그 분이 증언하셨어요. 호텔바에 갔었다. 같이. 네, 내가 1층에 그러니까 다음날 봤더니 내가 1층에 카페에 누워 있었더라. 자기가? 네. 그래서 호텔바에 갔는 거 맞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했던 게 거짓말이라는 게 좀 드러났고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뭐 그렇죠. 문자도 막 나오고 보도가 돼서 그쵸. 그렇죠. 공개된 문자, 그러니까 피해자 측에서 공개한 문자를 보면은 2015년 11월 8일에 이제 아침 8시 40분경에 통화 좀 하자. 그렇게 가버리면 내 마음이 어떡하겠냐. 네. 문자 받으면 답 좀 해라. 네. 어디 있는지라도 말해달라. 이런 등의 뭐 문자를 출근을 꼭 해라는 등 뭐 계속 보냈고, 네. 이제 장제원 측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문자를 공개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당에 부담을 주기 어려우니 잠시 당을 떠나겠다. 나 이렇게 탈당 의사를 밝힌 SNS를 올려가지고 네. 좀 더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 일단은 그래서 네,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지금은 그냥 그냥 이 그 수사 상태. 경찰이 수사를 하고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 수사 절차를 잘 진행하면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다른 데서 발생했어요. 네. 이 장제원 의원 측에서 그때 SNS에 올렸던 글이 문제가 된 건데 이제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을 거론하면서 이와 같은 고소가 갑작스럽게 제기된 데는 어떠한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이런 페이스북 글 때문에 이게 2차 가해 좀 논란이 좀 일었던 부분이 있죠. 좀 어떻게 좀 이걸 좀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뒷배경이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게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한 거를 문제를 제기를 언제든 할 수 있고 공소시효가 10년인가요? 공소사유는 10년이라고. 애매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네. 얼마 안 네, 남았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성폭력 공소시효 10년이라고 네.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뭐 폐지하자는 얘기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얼마 안 남았으면은 공소시효도 지난 것도 아니고 네, 남아있죠.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성폭력이라는 게 뭐 저희도 당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저희 안 당한 여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계속 오래 영향을 미치는 어쨌든 한 사람의 인격을 좀 말살시키는 거죠. 말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취급이 돼야 되고 그래서 공소시효가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도 그런 것 때문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게 맞나? 뭐 어쩌라는 건가? 그러면 잘못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장우선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성폭력이라는 범죄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 범죄의 특성 같은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그 특성에 대한 맞는 접근이 필요한데
왜 10년 동안 왜 하지 않았냐? 10년 동안 왜 고발하거나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냐라고 하지만 이 여성이 직접 얘기했어요. 지역에서 권력이 센 장전 위원 일가가 너무 무서웠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말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자괴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고소를 결심하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던 거고 실적으로 그 PD님이 이제 앞에서 계속 이제 쓰고 계시지만 장제원 의원 일가 그 지역에서 사학재단을 그쵸.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파워가 센 그런 지역의 유지 그쵸.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거론하기가 어려웠을 수밖에 없었다. 엄청 용기를 낸 그쵸. 지금 선택인 것 같아요. 또 지역은 사실은 그냥 유지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 타격도 아마 그쵸.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기로 한 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그리고 이 여성이 이거를 고발했다고 해서 하나 이득이 보는 게 없어요. 그렇죠. 네. 오히려 그 신상이 공개된다거나 이랬을 때 2차 피해 우려가 늘 계속 상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긴데 이런 용기를 냈다라는 거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성폭력 그런 범죄에 대한 특성이라고 좀 이해되면서 접근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10년 특별한 이도 뭐 이런 거 의심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말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PD님이 발언을 조심하라고 지금 하시는데 어떻게 조심해야지? 비속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욕설하지 말고. 네. 저희 그거 고소할 수도 있다고. 네, 조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장제원 의원의 이런 성폭력 관련 고소 건 문제 제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 보고 있습니다. 또 사실 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또 따라오는 비판들이 또 있어요. 아, 그렇죠. 이번에도 놀아야겠죠. 네, 이번에도 틀림없이 예외 없이 또 얘기 나왔는데 여성 단체들 뭐 하냐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 왜 입장 안 내냐. 박원순 때는 가만히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뭐 이런 얘기들을 저도 타임라인에서 좀 봤는데 이런 얘기가 되게 단골 소재인가 봐요. 여성단체 뭐하냐 뭐 만만한 게 여성단체인지 뭔지. 어쨌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여성단체? 여성단체 뭐 하냐? 잡돌이. 저는 진짜 답이 있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여성단체들은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빠요. 사람은 없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모든 이슈를 따라갈 수 없어요. 저도 이제 시민단체 있잖아요. 다 하고 싶죠. 모든 대응 다 하고 싶죠. KBS에서 무슨 일 발생하고 뭐 그 최근에 또 EBS 사장에 뭐 신동호가 된다라는 그런 전 MBC 전 아나운서가 된다라고 해서 또 대응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적고 우린 예산이 없고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면은 단체에서는 이제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체성과 하고자 하는 계획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세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들을 선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왜 여성단체만 입장을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폭력 사건이 사회 안에서 발생하고 굉장히 많은 성폭력 사건이 있고 성적인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여성단체가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쵸.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해결하고 사실 시민사회 여성과 남성이 함께 사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왜 이게 여성단체만 얘기를 해야 되냐 이런 의문도 있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다 얘기를 했어요. 네가 안 본 거지. 선생님들께서 안 보신 거지. 옛날에 그 양반 누구야? 별장 그 사건. 김학의? 김학의 사건 때도 여성단체 뭐하냐 다 했어요.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근데 네네네. 이 PD님 나와서 얘기하셔야 될 것 여기 앉으셔. 그냥. 지금 할 말이 많아. 계속 말이 많은데. 우리 보고 얘기하라고. 난 안 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어쨌든 보수 인사가 또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뭔가 진영 논리로 또 왜 진보적인 사람들이 나왔을 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러냐.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런 것인가? 그래서 저는 거꾸로 질문할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니 한국 사회 안전하다며.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폭력 없다며. 그러면 성범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남성들이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맞아요. 사회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너가 이런 짓을 이런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데 왜 그들이 우리한테 질문하고 있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답을 할 의무도 없지만 그들한테 오히려 더 이렇게 마이크를 줘야 된다. 구조적 성폭력 없다면서요. 남성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물어보자 그러면. 그리고 또 제가 그 김혜정 성폭력 상담소 네네. 소장님이 또 페이스북에 쓰신 걸 잠깐 봤는데 어쨌든 이게 개인 대 개인 사건으로 되기 때문에 단체에 정보가 오지 않는 경우들, 그러니까 이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공개를 없죠. 할 수 있는 건덕지도 없고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정보가 차단돼 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 물론 뭐 성명을 내거나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막 발언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죠.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법적으로 판결이 난 이후에 그런 우리 법치국가지 않습니까? 그걸 일단은 따라가는 것이 지금 기다리는 것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지점도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이게 성폭력 피해자가 있는 사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거나 뭔가 발언하거나 할 때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리고 그 김호배, 그러니까 김혜정 소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이 강조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결국 피해자 일상 회복이다. 그럼 그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여성단체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네네네.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피해자들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진짜 실제로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난다면 그 이후에도 어떤 것들을 더 준비해야 되는지, 그럼 정말 할 일들이 많죠. 또 이런 일들이 또 반복되지 않도록 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질문들을 좀 바꿔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게 장제연 의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인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 수사 중인 거고. 근데 이게 장제연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그런 핵심 관계자, 그죠? 찐윤이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분 이외에 또 이철기 의원이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 찐윤이라고 이야기되는 그 아들, 며느리, 가족들이 그런 마약을 구하다, 액상 마약을 구하다. 최근에 문제 됐죠. 네, 그 적발된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얘기가 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권력 누수로만 이야기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둘 있습니다. 연결해서 이게 권력 누수의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되고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맞습니다. 장제연 의원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또 페미무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런 권력 누수 이런 것보다는 이 자체, 그러니까 그 장제연 의원 성폭력 사건, 이 위력에 의한 성폭력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 같이 좀 보는 게 우린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말을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